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리시죠? 클래리티만 통과되면 비트코인이 다시 간다. 법안 하나에 판이 바뀐다. 여기저기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네 코인충들에게 남은 비코제거리는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영상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오늘은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보려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세숫대야를 올려놓습니다. 일단 볼 때마다 조금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이거 옛날에 몇 번 경험해본 그런 무빙 같거든요. 이번 달과 지난달에 좀 이상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반도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5% 넘게 빠졌죠. 코스피도 같이 빠졌고요. 근데 그날 제 코인 계좌를 봤는데 코인도 같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빠진 날 비트도 빠지고 미국 기술주가 밀린 날 비트도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뭐라고 불러왔었죠?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진짜 금은 어땠나? 한번 다시 차트를 봤습니다. 금도 빠졌습니다. 1월 고점에서 26%가량 정도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숫자를 조금 나란히 펼쳐놓으니까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둘 다 맞긴 맞았는데, 맞은 개수가 달랐어요. 그래서, 요 며칠 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건이 된다면 하이프까지 또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니어스 법안 기억하시죠?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법으로 정식 편입시킨 법이에요. 그거를 트럼프가 서명한 게 작년 7월 중순쯤이었죠. 정확히 1년 전입니다. 그때 분위기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진짜 제도권이다. 이제 진짜 코인이 양지로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날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였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법이 통과되고 서명까지 끝나고 그 다음부터 반이 날아간 거예요. 숫자로만 보면 좀 이상하죠. 뭐 법안 통과가 그렇게 좋은 재료였으면 통과가 된 이후에 왜 반토막이 난 걸까? 물론 여기서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게 뭐 법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단정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 사이에 금리도 있었고요. 중동 문제도 터졌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었고 바이낸스 사건도 있었고 ETF에서 돈도 크게 빠졌습니다. 뭐가 되게 많았어요. 원인이 하나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건 하락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해 보게 된 거고요. 금이 왜 빠졌는지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사실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고 그래서 기름값이 튀었고 그래서 6월 미국 물가가 4.2%가 나왔고 3년 만에 제일 높은 숫자라네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내릴 생각을 접었죠. 지금은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자가 안 나오는 자산은 다 불리해집니다. 금이 그래서 맞은 거고요. 근데 똑같이 비트코인도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맞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둘이 같아요. 문제는 성적표인 거죠. 1년 전이랑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금은 23%가 올라가 있어요.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은 반이 날아갔고요. 같은 매를 맞았는데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비트코인은 한 대를 더 맞았거든요. 금리 매도 맞았고 거기에다가 위험 자산에 대한 청산 그 매를 한 번 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무너질 때 같이 팔린 그 무빙이요. 금은 한 대 맞았지만 비트코인은 두 대를 맞았습니다. 그 차이가 이 가격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두 대를 맞았냐?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뇌피셜입니다. 법은 가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니어스법이 뭘 했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한테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너희가 이제 공식 달러야 하고요. 준비금 100% 쌓아라, 감사 받아라, 대신 제도권에서 인정해 주겠다. 그럼 그동안 그 자리는 누가 갖고 있었냐?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십몇 년 동안 뭐라고 말해왔죠? 달러가 못 믿어오니까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왔었잖아요. 근데 법이 그 자리에 다른 애를 앉힌 거예요. 정식적으로요. 그럼 비트코인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시장이 다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 칸에 넣을까? 기술주 칸에 넣을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내린 답이 방금 제가 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격인 거죠. 금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나스닥이 빠질 때도 같이 빠지는 자산. 시장 장부는 아직 비트코인을 정확히 어디에 분류할지 안 정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끼리만 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은 가격만 있는 자산이 아니라 담보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누구의 빚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24시간 굴릴 수 있는 자산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위에 뭘 하나 더 얹어놨더라고요. 그 디지털 금이라는 라벨을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었어요.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안 파는 건 전략이 아니고 그냥 멈춰 있는 거다. 그래서 비트를 활용해서 여러 플레이를 많이 한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파는 것도 아니고 안 파는 것도 아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바로 근거예요. 근거. 근데 그 근거를 뜯어보니까 절반은 구조고 절반은 그냥 세상에서 지어낸 별명이었던 거죠. 저는 제 존버의 근거를 그 남이 붙여줬던 별명인 디지털 금에 걸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구조는 법이 안 건드리죠. 발행량 2100만 개. 이건 상원이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별명은 법 하나에 바뀌더라고요. 작년에 그걸 우리가 경험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클래리티 법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 먼저 지금 상황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부터 8월 7일까지가 의원들이 휴가 가기 전날에 마지막 남은 기간이에요. 근데 표결 날짜가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일정표에는 없습니다.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이 53석이에요.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넘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아직 없고요. 예측 시장 확률은 37%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사실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영상 2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통과되냐 안 되냐 이걸 맞추는 데에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워싱턴에 앉아 있는 사람도 모르는 이 문제를 한나다코인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려는 건 그 다음이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요. 그 뒤로 한두 분기 동안 딱 하나만 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이랑 다시 붙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계속 나스닥을 따라다닐 건지. 금 쪽으로 붙으면 별명이 돌아온 거고요. 계속 기술주를 따라다니면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변동성이 큰 성장주인 셈이 되는 거죠. 둘 중에 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장주도 훌륭한 자산이에요. 다만 내가 뭘 들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러고 홀드하고 있어야 그게 존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제 존버의 그 이유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 얘기도 해야 공평하겠죠. 이미 반토막난 자산은 재료가 뭐가 됐든 간에 튀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되면 단기로 크게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테고요. 그리고 지니어스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었죠. 비트코인한테는 간접적이었습니다. 근데 클래리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직접 상품으로 규정하는 법이에요.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롱을 지금 보니까 오늘 47일째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200 몇 프로 정도 먹고 있는데 계속 일단은 클래리티 직전까지는 들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유튜브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자산을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있는가? 지금 그 질문에 다시 답을 해보자면 그 이유가 가격이 되어버리면 매일 흔들립니다. 그 이유가 별명이면 법 하나에 바뀌어버리고요. 구조여야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리티를 뭐 크게 호재다 뭐 이런 걸로 보지 않습니다. 뭐 악재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 뭐가 될지를 정하는 시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에 대한 결과일 뿐이고요. 여러분한테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들고 계시나요? 금인가요? 기술주인가요? 요즘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댓글로 본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튼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존버전략실이었습니다. 8월도 힘차게 가보시자고요, 형님들.